수락해 주시고요. 좀 늦게 오시는 분도 혹시 참여를 원하시거나 늦게 오셨거나 오늘 뭐 부득이하게 빠지신 분들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일단 녹화를 좀 하겠습니다. 예.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 소개는 이미 들었기 때문에 더 하지 않기로 하고요. 오늘 저기 원래 일정은 좀 같이 책을 읽고 네 조별 토론을 좀 했으면 했는데 이제 사전에 들어온 의견이 아기가 옆에 있고 또 인제 처음 만나는 분들하고 이야기하기가 편치가 않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으셔서 일단 오늘은 한번 전체적으로 몇 명이 들어오실지 몰라서 그 조별 토론 그 시간을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그리고 어 제가 인제 이건 일방적인 강의라기보다는 잠깐 롤이라고 하는 그 교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매일 만나실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또 늘 전문가에게 의존해서 아이를 키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다 능력들이 있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쪼끔 이제 알아나가시다 보면 어 누구나 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우리 다 안에 있거든요. 예. 아이를 한 100명 키우면 잘 키울 것 같지만 다 누구나 내 앞에 있는 아이는 다 첫 번째밖에 키울 수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단한 지식이나 그런 거를 알려드린다기보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강의 내용을 쪼끔 더 자세하게 적어 놓은 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평소에 아이들과 아이를 양육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배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오히려 이해하시나요? 아이 키우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들을 어떤 식으로 키워나가고 배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시간이에요. 이해하시죠? 네. 사실 그 양육 방법은 여러분들 저 도서관에 가시거나 서점에 가면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보셔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찾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걸 활용할지에 대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나누고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전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제가 쓴 교재를 일단은 한번 같이 좀 다 완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재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드렸던 지난번에 강의는 이 책 내용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이 잘 곱씹어서 보시기만 해도 저는 양육에 큰 도움이 되고 또 방향을 잡을 수 있으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먼저 제가 화면 공유로 제가 쓴 글을 드릴 테니까 예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 보고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제가 인제 저기 뭐냐 카톡에 오늘 진행 순서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조별 토론 질문 이게 뭐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질문이에요. 그냥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인상 깊었던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보세요. 나중에 제가 인제 돌아가면서 왜 그 문장이 인상 깊으셨는지 한번 물어볼 거예요. 다 같이 돌아가면서 좀 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연구를 해 보니깐 일방적인 강의보다 예 동료 학습이 훨씬 더 많이 배우고 기억을 한다고 해요. 이 전문가들이 막 그 정보를 쏟아 놓으면 많이 배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남아야 그걸 내 현장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도움이 되는데 그거는 우리 서로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더 많이 기억을 하고 더 많이 배우게 된대요. 예. 그래서 이 교재도 그런 의도로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인제 책을 읽으실 때 그냥 훅 지나가지 마시고 어떤 문장이 '나에게 정말 이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문장을 좀 이렇게 메모를 하시거나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어 이 교재를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된 사실 새롭게 깨달은 거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글을 읽은 다음에 이제 조별로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니까 돌아가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네, 주변에 아기가 있으시면 조금 화면을 음소거 해주시고 가능하면 화면을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지난번보다 많이 켜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여기 뭐 여러분들 음식 드시는데 편하게 음식 맛있게 드세요. 네, 네 누워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한 자세로. 네.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학교 선생님으로 검사하러 오는 시간 아니니까 저희 딸도 수능 때문에 오늘 그 줌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옆방에서. 예, 오늘은 이제 줌하는 날인데 어쨌든 간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서로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질문도 하고 이런 편안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요거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읽는 순서는 그냥 기억 니은 순으로 제가 이제 찍어 드릴 테니까 돌아가면서 한 단락씩 읽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기가 있으신 분은 조금 화면을 음소거를 부탁드려요. 예. 자, 보이시죠? 네. 요금 키워 드릴게요. 네. 자. 요 앞부분에 서문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지금 우리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제일 사랑스럽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양혜정 어머님, 아이가 가장 사랑스러우신 양혜정 우리 예비 어머님부터 예, 음소거 안 되신 분 우리 허은경 제가 음소거 해드릴게요. 네, 네, 됐습니다. 우리 양혜정 어머님부터 서문 이거 다 읽어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네. 애착 이론에 관한 에피소드. 인간 발달에서 양육자와 아동 사이의 양육 환경과 정서적 유대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위대한 스승은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볼비입니다. 그는 1958년부터 1982년까지 여러 편의 논문과 책을 통해 지금은 자녀 양육과 치료 현장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애착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 9월 그가 사망할 때까지 정신분석학계는 애착 이론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학계 내부 사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시대적 상황도 이런 분위기에 한몫했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사회는 경제적 황금기를 거치며 중산층이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를 향해 불필요하게 아이를 부모와 떨어져 지내게 하지 말라는 그의 경고는 매우 듣기 거북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서구 사회가 누리던 경제적 풍요는 부모는 맞벌이를 하고 아이는 베이비시터나 기관에 맡겨져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모, 특히 엄마가 아이를 직접 키우라는 그의 주장은 달리는 사람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한 뇌과학의 성과들은 그동안 소외되어 온 애착 이론을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과 치료 현장으로 볼비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인간 본성에 부합한 이야기는 결국 시대적 어려움을 뚫고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양육자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확신한 인간 본성의 토대 위에서 생명을 양육하는 길을 찾습니다. 이 교재는 그런 길을 찾고자 하는 양육자들에게 최신 애착 이론과 뇌과학의 근거로 애착과 놀이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한 생명을 양육하는 고귀하고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또 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교재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1장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지금 아이하고 같이 계시지 않은 분 우선으로 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청일점 우리 송민희 선생님 1장부터 여기 보이는 한 패러그래프 좀 읽어 주시겠어요? 한 단락. 네. 잠깐만요.
몸이 뇌를 만듭니다. 1장부터요. 1장. 잠시만요. 네. 제가 이렇게 내려드릴게요. 1장. 1장. 네. 애착과 뇌 발달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1. 몸은 뇌를 만듭니다. 인간의 뇌는 가장 안쪽에 있는 뇌줄기로부터 중간에 있는 변형계, 바깥쪽에 있는 심피질, 순으로 발달합니다. 가장 먼저 발달하는 뇌줄기는 시각, 청각과 같은 감각기관과 호흡, 혈액순환과 같은 생명유지 기관을 비롯해 신체 모든 영역까지 유련 연결망을 뻗어 우리 몸을 관장합니다. 그런데 이 연결망은 엄마 뱃속에서 완성됩니다. 만약 호흡을 조절하는 유런 연결망이 출산 후에 만들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영호흡을 익히듯 부모는 숨쉬는 방법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모든 아기는 숨쉬는 능력을 갖추고 태어납니다. 이처럼 뇌 발달의 첫 번째 단계는 엄마 뱃속에서 완성되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네, 잠깐만요. 계속 넘겨드릴게요. 네. 네. 한 패라그라프 더 읽을까요? 네. 읽어주세요. 그런데 뇌줄기에서 뻗어나온 신경정경망의 모습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몸이 뉴런 연결망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는 부모로부터 유독 길고 큰 팔과 손을 물려받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작고 섬세한 팔과 손을 물려받았습니다. 두 아이는 작기 동작을 조절하는 뉴런 연결망을 만들 때 팔과 손의 모양에 따라 만듭니다. 즉, 뇌줄기에서 뻗어나왔지만 연결망의 모습은 아이의 몸이 가진 특성에 가장 알맞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이후의 그 연결망이 구축됩니다. 정리하면 뉴런 연결망의 모습은 뇌가 아니라 몸이 결정합니다. 뉴런 연결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말해줍니다. 예, 거기까지만 읽어주시고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건 참 나에게 중요해, 이건 참 나 의미 있어, 그런 문장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보고 듣고 계시죠? 네, 그거 하셔야 나중에 저희들이 그 다음 수 진행하니까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주연숙 어머님 그다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뇌 발달은 마이크 키시고요. 음소거인지 모르고 읽고 있었어요. 네. 첫째, 뇌 발달을 위해 양육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몸입니다. 뇌 발달의 핵심은 아이의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무엇을 느끼고 경험했느냐입니다. 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운동은 뇌의 학습 능력의 토대로 마련하고 기분과 불안감과 주의력에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와 노화를 억제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영유아기로부터 초등학교 시기와 전두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청소년기에 몸을 쓰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생애 전 과정에도 적용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예, 읽어주세요. 읽으셨으니까. 그래서 선진국의 학교는 인지교육 못지않게 신체 활동을 매우 강조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2020년도부터 유아중심, 놀이중심, 개정누리 과정을 전면 시행하면서 자유놀이를 통한 아동의 신체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미래 사회에 부응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최신 뇌과학의 연구 성과들이 교육 과정에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가 부족한 일부 어른들은 여전히 인지교육에 과몰입하여 아이들은 심각한 발달 불균형으로 아파하고 어른들은 불안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소개하는 뇌 발달의 조건은 머리만을 위한 인지교육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는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아이를 키울 때 어떤 방향으로 키워 나가야 될까에 대한 중요한 방향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읽어주세요. 긍정적인 정서적 뒷받침을 꾸준히 해준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칼로리가 풍부한 영양식을 마련해 준다. 모든 감각을 자극해 준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감각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이의 발달 단계에 비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지 않은 새롭고 신기한 과제와 도전을 제공한다. 아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에 활동에 중점을 둔다. 다양한 기술과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흥미를 개발해 준다. 아이에게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아이에게 노력의 결과를 스스로 평가 및 수정해보는 기회를 준다. 재미있게 배우고 이것저것 자유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좋은 양육자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배우고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레체맘, 네, 우리 조연희 어머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씨 보이세요? 잠시만요. 어디부터 읽어드려야 돼요? 둘째. 둘째야? 네네. 네. 지금 읽으면 되는 거죠? 네, 레디 고입니다. 네. 둘째, 몸이 다르므로 사람의 뇌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므로 몸을 통해 경험하는 정보를 뇌가 처리하여 갖게 되는 이해도 아이마다 다른 매우 개인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해에서 비롯된 배움도 마찬가지로 매우 개인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지능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사과와 배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IQ라는 단일 지능 체계를 반대하고 다중 지능 이론은 제시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의 핸드폰이라서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다른 어머님부터 넘길게요. 우리 조정미 어머님 가능하실까요? 네. 셋째, 그러므로 양육자는 아이가 자신의 고유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걸맞게 삶을 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이 몸의 고유함은 엄마 뱃속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아이 내의 고유함도 엄마 뱃속에서 완성됩니다. 내가 아무리 아이를 낳았어도 아이 안에 어떤 고유함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고유함이 표현될지 모릅니다. 아이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양육자는 자기 계획대로 아이를 조작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아이의 고유성을 알아갑니다. 매일매일 아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발견하며 기뻐합니다. 아, 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자, 아, 어머님, 예, 네. 요거는 좀 감정을 실어서 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우리 조금 재미있게 네, 다시 쭉 네. 아, 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좋습니다. 아, 네. 너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결을 따라 살아가도록 아이를 돕습니다. 그것이 양육이며 교육입니다. 계속 읽어주실래요? 네, 예, 양육의 영어 단어, 널처. 그렇죠. 이 어는 젖을 준다입니다. 또 교육의 영어 단어 education의 어원은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입니다. 농부가 식물을 어떻게 키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씨앗을 심고 거리를 두어 구덩이를 파서 거름을 묻습니다. 그러면 싹이 나고 스스로 뿌리를 뻗어 양분을 빨아먹으며 잠재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뿌리에 거름을 바로 뿌리면 식물은 말라 죽습니다. 부모와 교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양육자는 자기 뜻대로 가지를 휘고 잘라 분재를 만들지 않습니다. 또 욕심껏 버름을 주지도 않습니다. 젖을 먹여 힘을 북돋아주고 그 힘으로 아이 스스로 내면의 고유함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지켜봅니다. 그러면 아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이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고 고유하고 독창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우리 그다음에 우리 정유나 어머님, 우리 아이들 밥 먹이기 있는데 가능하실까요? 네, 한번 우리 아이에게 동화책 읽어준다는 마음으로 네, 시작. 이 변형계의 다른 이름은 애착의 뇌입니다. 뇌 발달의 두 번째 단계는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기에 진행되는 변형계의 발달입니다. 변형계는 뇌에서 기억과 감정을 만드는 곳입니다. 기억과 감정은 같은 곳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 발달과 감정 발달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배우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며 배우느냐입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또 양육자의 뜻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합니다. 이 시기 아이가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은 문제라기보다 미성숙의 표현일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그 나이에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읽어주실까요? 네. 예, 이때 애착을 이해한 양육자는 아이를 사랑으로 훈육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행복한 감정을 느끼며 배우고 성장합니다.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 뇌에서는 신경세포를 만드는 화학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아이는 더 많이 기억하고 더 오래 기억합니다. 더 잘 배우고 더 잘 성장합니다. 아이를 숨도 못 쉬고 너무 엄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양육자는 무섭고 두렵고 겁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갈 곳이 없습니다. 양육자는 아이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저질러도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따뜻한 존재여야 합니다. 네, 우리 그다음에 우리 홍승현 어머님, 저 카메라 안 켜신 분은 가능하면 좀 켜주세요. 예, 다 여기 지금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지금 하고 있으니까 혹시 카메라 켜실 분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카메라 켜놨어? 홍승현 어머님, 읽어도 될까요? 네, 읽어주세요. 네, 그러나 애착을 이해하지 못한 양육자는 훈육할 때마다 폭언, 폭행, 협박, 위협, 무시, 분노 등을 일상적으로 표출합니다. 왜 이렇게 속을 썩이니? 꼭 네 잠깐만요. 아빠 어머님 감정을 넣어서 왜 이렇게 속을 썩이니? 꼭 네 아빠처럼 행동하는구나.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것밖에 못하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또 그랬구나. 이런 멍청이 같은. 문 밖에 나가 서 있어. 넌 창피를 당해봐야 해. 넌 동생반도 못하니? 이런 말을 들은 아이는 수치심, 모멸감, 억울함을 느낍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양육자의 중심 동기도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인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바른 행동을 가르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떤 감정이란 그릇에 담아 아이를 가르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영유아기 아이는 감정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즉 감정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누구실까요? 잠깐만요. 이게 뭘까요? BGM이 예, 이태경 선생님, BGM 꺼주세요. 부탁합니다. 네, 폭력의 영어 단어 어뷰즈, 영어 단어 어뷰즈. 어뷰즈는 자기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훈육이라고 해도 아이를 가르치겠다는 양육자의 목적만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양육자의 이익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폭력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두 번 말을 들어서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까? 심지어 가르치지도 않고 잘하지 못했다고 야단치는 양육자도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절벽 끝에 서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면 고함을 치고 아이를 거칠게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늘 그렇게 하는 것은 훈육을 가장한 폭력입니다. 영유아기는 감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때임을 명심하십시오. 네. 다음 분 한번 누가 이거 전 한 번씩 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읽어서 뇌를 한번 울려주는 게 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누구 할까요? 우리 저도 아이폰을 쓰는데 우리 아이폰님 가능하신가요? 네. 아니면 오서아님?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일단은 돌아갈게요. 우리 최한나님은 아기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아까보다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우리 그러면 다시 주현숙님 하신 다음에 좀 다른 분 찾아볼게요. 가능하시면 좀 참여를 해주세요. 예, 주현숙 선생님 장기적으로 폭력에 노출된 거 읽어주시겠어요? 네, 마이크 음성 해제하시고. 네. 장기적으로 폭력에 노출된 아이는 자기 감정을 억누르게 되고 불안, 분노와 같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면역 체계가 붕괴되고 호르몬계 통합 기능이 상실되고 순환계의 혼란, 소화 기능 저하, 만성적인 수면 장애, 사고 장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프고 소화도 잘 못 시키고 잠도 잘 자지 못합니다. 이처럼 폭력은 정신뿐 아니라 육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양육자는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진 양육자는 더 큰 폭력을 행사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처럼 감정은 인간의 정신으로부터 몸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지능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영유아기에는 이렇게 중요한 감정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시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애착,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기에 애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변형계를 애착의 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감정이란 기쁘다, 슬프다와 같은 단편적인 느낌을 말하고 정서란 저 사람은 분위기가 우울해, 쾌활한 사람 같아 와 같이 지속되는 느낌을 말합니다. 즉 감정과 정서는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양육자는 아이가 표현하는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 좀 바꿔볼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민기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네. 예,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인간의 발달 단계를 바꾸거나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정한 원칙입니다. 하루빨리 내 아이를 영재로 만들고 싶어서 이 시기에 감정이 아니라 인지 발달에 집중하면 오히려 뇌가 망가집니다. 2007년 OECD의 뇌에 관한 8가지 신화라는 보고서는 3세 무렵의 뇌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배움에는 결정의 시기가 있다 등의 가설을 잘못된 신화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론 3세가 결정적인 시기는 맞습니다. 다만 학습을 위한 결정적 시기라는 말이 아니라 신뢰나 애착을 만드는 결정적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의 뇌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있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애착은 3세 이전 아주 어린 아이에게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의하면 애착은 3세 이후에도 아이가 부모에게 독립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필요로 할 때마다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칼융은 양육이란 아이에게 대단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빼먹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명품을 사주고 멋진 집에 살고 유명 관광지에 가기 위해 반날 없이 일하는 것보다 물려받은 중고 옷을 입더라도 동네를 산책하더라도 일상에서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눈물을 맞추고 더 많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요. 자,
그다음은 다른 분이 좀 다 끝났네요 벌써요. 예. 다 읽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돌아가면서 가능하면 좀 빼먹지 않고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을 이제 같이 글을 읽었는데 아마 혼자 읽을 때보다 더 귀에 들어오시는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신 같이 읽은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 그다음에 새롭게 알게 되거나 깨닫게 된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글을 쭉 보시면서 아니면 어떻게 하시면서 하여튼 그걸 좀 정리해 보세요.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2호의 새로 오신 선생님도 시킬 거니까 '나는 여기 안 하겠지.'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태경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다 시킬 겁니다. 뭐 쭉 그 글은 제가 그 카톡에 공유해 드렸으니까 보시고 네. 금속은 이제 이거 해지하고 네. 또 예, 우리 애기는 맘마를 계속 먹네요. 1시간째. 너 무지 잘 먹는구나.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퀴즈. 아이가 얼만큼 먹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아맞히신 분에게 제가 나중에 책을 한 권 선물 드릴게요. 아이가 얼만큼 먹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남은 양으로요. 남은 양으로요? 남아있는 양. 땡. 예. 뭘로 알 수 있을까? 가장 정확한 방법. 그릇. 그릇이요. 그릇. 네. 예. 예. 손가락이요. 네? 손가락. 손가락? 손 피면. 아니 먹은 양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 네, 이번에 책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우리 노경선 선생님의 아이를 잘 키운다는 그 책을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3번 더 모일 거니까 제가 퀴즈 낼 때 맞춰 주세요. 싼 양으로 알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얼만큼 싸는가. 예, 저도 먹은 만큼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똥을 충분히 잘 싸면 아이가 잘 먹고 있구나. 엄마들이 이제 자기가 먹은 거 까먹으니까 얘가 밥을 안 먹는 것 같은데 똥은 많이 싸요. 그러면 뭐가 맞는 겁니까? 많이 싸면 많이 먹은 거죠. 네, 저도 이제 저희는 이제 수유원이라고 산후조리원 대신 저희는 모유수유를 하고 싶어서 저희 수정부만 하고 거기까 들어갔던 그곳에서 그 간호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싼 양으로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예. 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뭐죠? 인상 깊었던 글, 문장, 그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부분, 그런 것들 서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할까요? 네, 우리 양혜정 어머님, 네, 일단은 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인상 깊었던 문장 이거 말하면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시면. 네. 네네. 뭐 그 나이에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문장이 인상 깊었고 그 이후로는 그냥 나중에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우리 애는 왜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때 이 문장을 생각하면은 그냥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너무 중요한 거. 제가 우연히 송기령 씨라고 다음 소프트웨어 부사장님 강연을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을 정의하시는데 그 부모란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발견된 게 뭐냐면 부모의 정의가 어떤 사람인지 뭔지 아세요? 걱정하는 사람. 우리 아이가 아까 말한 우리 아이가 왜 그럴까? 얘가 정말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정말 우리 양혜정 어머님 아이도 아직 안 낳으셨는데 뱃속에 있는데 벌써 걱정을 지금부터 땡겨 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게 걱정해야 될 건지도 한번 물어보는, 그리고 이게 내가 몰라서 원래 애는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 건데 내가 몰라서 걱정을 막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예,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대단한 배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건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돌아가고 또 더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혹시 또 새롭게 깨달은 이게 새로운 정보다 그렇게 알았던 문장은 없으신가요? 우리 양혜정 어머님. 두 번째 질문도 같이 할게요. 이거 정말 새로운 정보야. 내가 몰랐던.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사실 그냥 얼핏 들었던 문장들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새로운 내용보다는 그 다음 장에 새로운 그 몰랐던 사실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게. 그런 거예요. 그럼 다음 장에서 제가 많이 시키겠습니다. 네,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자, 우리 그다음에 누가 해 보실까요? 먼저 우리 어머님들 중심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좀 넘어갈게요. 우리 아기가 계속 먹고 있는데 얘기가 가능하실까요? 네. 마이크 켜시고 인상 깊었던 문장이나 새롭게 깨달은 거 있으시면 저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제가 읽었던 부분에서 그 뇌는 행복을 느낄 때 그 신경이 더 그 화학물질이 더 많이 나온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고요. 그냥 아기가 행복하게 해줘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했었는데 이게 그 지능이 뭐 어떻게 되죠? 지능이 발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그런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것과 그런 목적도 이룰 수 있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크는 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아이가 똑똑해진다든지 뭐 사회성을 기른다든지 하는 것들을 따로 우리가 의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참 이 자연이 오묘한 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의 결과로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해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가 뭘 더 해야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해야 얘가 뭔가 발달을 하고 지능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보내는 애착 행동에 내가 애착 반사를 보내면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런 일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예. 근데 한번 또 그게 너무나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놀라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고 성장할 때 그런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아기가 9개월인데 이제 네네네.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게 눈에 보여요. 막 네네네네. 일어서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놀라웠는데 또 잡고 막 걸으려고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가 막 그 일어서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잖아요. 그쵸, 그쵸, 뭐 그쵸. 엎어지고 막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은 좀 이게 일어서는 게 되게 수월해지고 근데 그럴 때 본인이 좀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은 게 느껴져요. 본인이 막 해내려고 막 노력을 해서 됐을 때. 네네네네. 이런 어떤 발달상의 행동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도 저는 그 마음을 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주변에 있는 그 제가 서문에 쓴 것처럼 주변의 그런 분위기나 그런 압력에 굴하지 마시고 정말 마지막까지 믿어줄 존재는 부모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걷고 말하고 하는 행동을 그렇게 스스로 해 나가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기 속도대로 찾을 수 있도록 그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안 돼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영유아기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면 초반에는 아이들이 막 사교육하고 뭐 그런 아이들보다는 좀 늦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아이가 자기 힘으로 그걸 해 나간다면 그렇게 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 성장할 수 있으니까 지금에 있는 마음을 단단하게, 예, 경상도 말로 단디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그다음, 예, 또 다른 분 얘기해 볼까요? 우리 조정미 어머님. 어, 저는 어떤 감정 그릇에 담아서 양육하느냐 이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요. 네. 네, 지능 발달이 이제 지금은 0세부터 6세까지는 지능보다는 감정이 더 발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뭐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해줘야 될 게 아이들과의 애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 마주치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이런 예전부터 뭐 이런 걸 느꼈었는데, 예, 다시 또 강의 들으면서 되새김질하고, 저도 지금 큰애가 있고 작은애가 있는데요. 네, 네네. 큰애 지금 5살인데 주변에 한글을 깨친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는 책도 좀 더 보여줘야 될 것 같고, 한글 공부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고, 좀 큰애랑 시간 좀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음.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네, 강의 들으면서 애기한테 좀 더 경험할 기회나 좀 그런 걸 더 공부보다는 그런 기회를 네네. 좀 더 제공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 놀이과정, 유치원 과정에서 한글 배우는 걸 뺀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 음. 교육 과정에서. 예, 부모님들은 불안해서 과거의 경험 때문에 이제 사교육을 하시는데, 그 우리나라 공교육이 그래도 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예. 그 시기에 그 문자 교육, 인지 교육하는 건 아이의 발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머님들이 그 주관을 갖고 접근하셔야 돼요. 주변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 그다음에 사회적 분위기, 거기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다른 과학적인 검증된 그런 것에 근거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지금 당장은 내 불안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아이의 발달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너무 어린 시기에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막 인지 교육을 하는 거는 아이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나를 위한 걸까요? 나를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거죠. 사실 많이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하시는 걸 보면 사실 아이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인 그 목적은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고 견뎌내는 거, 그게 부모고, 그게 진짜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오히려 아이 학원 보내고 막 그러는 게 더 쉽죠. 그쵸. 눈에 뻔히 보이고 남들도 다 간 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길도 있으니까. 근데 정말 부모라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단단히 잡고 그걸 지켜나가는 게, 저는 그게 바른 길이 아닌가 싶고, 그게 부모 노릇이 힘든 이유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도 힘들고요. 아이 학원 보내면서 아이하고 갈등하는 것도 힘들어요. 네, 그거는 평탄한 길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선택해야 되죠. 어떤 힘겨움을 선택할 것이냐. 예. 제 말 이해하시나요? 예. 근데 그 선택할 때 저는 이런 과학적인 내용들이 기준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혹은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먼저 그다음에 우리 조연희 어머님. 네. 인상 깊었던 어, 문장이나 새롭게 알게 된 거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 마지막에 들었던 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어떤 어떤 건가요? 거냐면 그, 이제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인간의 발달 단계를 바꾸거나 건너뛸 수 없습니다랑, 음. 그 칼융은 양육이라는 걸 정의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아이에게 대단한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빼먹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라고 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돌이켜 보면은 한 아이가 아니라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약간 반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드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제 저도 이제 일을 안 한 지도 오래됐는데 이제 육아에만 계속 전념을 하다 보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일 나간 것보다는 조금 약간 지칠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큰아이 이제 등원하면서 그냥 저는 육아를 그렇게 막 쉽게 생각한 적은 없는데 이걸 보니까 좀 오히려 약간 뭐 느낀 게 좀 많아진 것 같아. 생각하는 것도 좀 많아지고, 네네. 예, 예, 고민할 게 좀, 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고 이제 3번 더 모여서 우리 그런 얘기를 좀 충분히 할 테니까요. 예, 하나하나 네, 이제 그런 마음들, 그런 고민들, 걱정들을 풀어나가면서 우리 같이 좀 네네, 찾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야기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몇 네. 분만 좀 더 들어볼게요. 우리 정지선 어머님, 혹시 마이크 켜실 수 있으신가요? 예. 이야기하시면 본인이 더 많이 배웁니다. 지금 우리 저 혼자 떠드는 것보다 여러 어머님들이 말을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이야기할 때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정 안 되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모이는 시간에 좀 용기를 내셔서 내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서로서로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송민기 아버님, 우리 유일하게 아빠가 오셨는데 우리 아빠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마이크 켜시고 인상 깊었던 문장 혹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 그리고 그 이유 얘기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인상 깊게 양육자는 아이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따뜻한 존재여야 합니다. 네, 이 말이 제일 뭐 좀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반성하게 된 게 뭐 며칠 전에도 밥 먹을 때 밥 한 숟갈 먹고 뭐 또 돌아다니는데 또 오고 밥 한 숟갈 먹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서 갑자기 또 화를 내면서 이제 6살인데 이제 좀 차분하게 앉아서 먹어야지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네가 이제 애기도 아닌데 막 이렇게 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로 막 이 옷 싫다, 못 입겠다, 느낌이 안 좋다, 간지럽다면서 두세 번 계속 알았다. 처음에는 그래 바꾸자 이랬는데 한 세네 번 넘어가니까 또 폭발해서 막 또 너 왜 이러냐고 막 시간도 없는데 막 이렇게 또 폭발하고 그 컨트롤 못하는 저를 보면서 아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또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또 너무 잘못하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 자, 저도 최 선생님께 강의 듣고 최대한 그렇게 아이에게 허용하고 포용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참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저도 다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소리도 많이 지르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성장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외부에 있는 어떤 걸 기준으로 내가 거기에 도달했냐 안 했냐로 자기 자신을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네. 10번 했는데 오늘 5번만 소리 질렀으면 난 성장한 거잖아요. 우리 아이처럼. 아이도 성장해야 되지만 나도 성장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네. 서로서로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 주시는 우리 송민기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최한나 어머님, 예, 우리 같은 종씨인데, 네, 우리 최한나 어머님도 얘기해 주세요. 네, 마이크 켜시고, 네, 네, 저는 영유아기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시기랑 청소년기에도 신체 활동이 중요하다는 게 조금 새롭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게 와닿았을까요? 이렇게 보통 저를 생각해봐도 이제 청소년기 때는 잘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좀 신체 활동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그러니까 전 생애 과정에도 적용된다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몸을 계속 잘 다양하게 움직이고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앞으로 아이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뭐 정말 그거는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보건소에서 그 어르신들 신체 활동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꾸준히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요. 노년의 삶이 너무 달라요.
나중에 그분들을 만나보시면 진짜 해야 되겠구나.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예. 신체 활동은 꾸준히 우리 송민기 선생님 이제 그거 전문가시거든요. 포스가 다르시잖아요. 자, 그래서 신체 활동 꾸준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시간이 지금 뭐 벌써 50분이 넘었는데 몇 분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홍승현 어머님. 네. 네, 저는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것보다는 좀 평소에도 이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다시 한번 와닿았던 게 훈육을 가장한 폭력이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이 여러 아이들을 대했는데 언젠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아이들을 이제 강압적으로 좀 혼내잖아요.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기선제압한다 그러나? 약간 그러려고 아이들을 이렇게 혼내고 좀 약간 무섭게 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훈육하는 사람한테 강화가 된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한번 소리를 지르고 아니면 애한테 손찌검을 한번 하면은 그때부터는 애가 되게 말을 잘 들으니까 이게 강화가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 말로 설명하고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화를 내게 되는 약간 그런 과정이 있다는 얘기를 예전에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를 좀 약간 다시금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 되면서 든 생각이 요즘에 그 오은영 선생님의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거기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을 혼내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거라고. 그 말이 다시 한번 좀 떠올라서 저는 이제 출산하려면 조금 많이 멀긴 했지만 이 마음이 그때까지 과연 변치 않을 수 있을까. 다들 그러니까 저 주변에 뭐 친구나 오빠나 다 얘기를 하면은 너도 네 애 놔보라고 이게 맘처럼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때까지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그냥 바랄 뿐이고요. 그리고 되게 마지막에 좀 그냥 스스로 좀 좋았던 문장이 좋은 양육자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배우고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이다. 이 문장이 그냥 오늘 그냥 힘들어도 귀찮아도 여기 다 같이 모인 뭐 저를 비롯해서 여기 모든 선생님들이 이미 그냥 좋은 양육자가 되어 있지 않나 하면서 스스로를 좀 위로하는 그런 문장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기 단톡방에 지금 아이 때문에 참여 못한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쩌면 이런 그러니까 나는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과 걱정이 드시잖아요. 예. 나는 지금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 당당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전혀 그게 미안한 일도 아니고 걱정할 일도 아니고 지금 우리 애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활동량이 많아서 내가 지금은 참여를 못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을 단단히 지켜서 난 지금 참여 못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 이것도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혹은 내가 좀 뭔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나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연습이기도 해요. 이해하시나요, 정지선 어머님? 네,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와서 나는 여기 지금 상황이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럼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나는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면 그냥 그걸 선택하시고 당당하게 하시면 돼요. 뭐 나는 여기 말도 못하는 데 있어도 되나? 나는 말도 못하는데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제 말 이해하셨죠? 자, 우리 한 분만 더 우리 허은정 어머님 가능하신가요? 네, 3초 기다리고 안 되면 못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오서 어머님, 그다음에 아이폰님, 네, 그다음에 수진님, 혹시 가능하신 분 있으시면 혹시 마이크 켜주시고 오서아님 얘기해주시고 어려우시면 넘어갈게요. 예, 지금 어려우신 것 같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이태경 선생님 혹시 가능하세요? 주변에 시끄러워서 안 될까요? 이태경 제재 선생님, 네. 네, 지금 어려운 걸로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일단은 벌써 58분이라 마무리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그 가능하신 분 돌아가면서 오늘 이 모임에 대한 소감, 오늘 같이 이제 글도 읽고 자기 소감도 책 아까 질문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참여하신 소감 한마디씩 짧게 하고 그다음에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나머지도 저한테 좀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단톡방에 제 전화번호를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면 꼭 전화 주시고요. 자, 우리 최한나 어머님부터 제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할게요. 짧게 오늘 모임에 대한 소감 한마디. 육아하면서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좋은 글 내용들을 듣고 또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짧고 핵심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연숙 우리 어머님. 네. 마이크 켜주시고. 예, 오랜만에 그 공감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저 자신을 위로받고 싶어서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네. 역시 최재원 선생님 강의가 제가 공감을 많이 갖고 그리고 저를 좀 위로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3번 더 공감하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다른 분들도 빠짐없이 계속 참여를 해주세요. 우리 양혜정 어머님. 네. 다른 사람들 생각을 들어보니까 조금 제 생각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참여하시면 더 넓어지니까 지금 이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다음 모임 때 조금 더 참여할 용기를 내어주세요. 우리 송민희 선생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또 한 번 강의를 들으면서 최재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좀 더 열심히 훈육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정미 어머님. 네, 마이크 켜시고. 임수고 해제해 보시겠어요? 조정미 어머님. 저도 강의 들으면서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좀 마음이 급해지는 게 어떻게 좋은 환경을 주고 어떤 기회를 줘야 할지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3번 강의를 들으면 그걸 자세히 알 수 있을지, 네, 그게 궁금해요. 네, 우리 여기 이제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서로 경험들을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하나하나 그 문제들은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지 서로 물어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조금씩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유나 어머님.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강의 참여를 할수록 그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방향성이 좀 잡히는 것 같고요. 그럼 또 한편으로는 저는 좀 아기가 늦은 편이긴 한데 친구들은 벌써 뭐 둘째가 4-5살인 친구들도 있고 많은데 그 학원과 사교육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과연 내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이거를 내 그 생각을 지키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고민은 계속 하는데 요런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제 그 생각도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이유는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시나요? 예.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싶으면 그거 관련된 정보와 공부들을 해 나가셔야죠. 그걸 싸워 이길 만큼의. 근데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저희 이제 프리스타트 모임에도 나오시고 또 이런 책들도 꾸준히 읽으시고 그건 자기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가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거니까. 자, 우리 조현희 어머님. 네. 일단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육아에 대한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했던 시간이고요. 일단은 뭐 어제 좀 말 안 들어서 좀 혼내기는 했거든요. 첫째나 이제 둘째 같은 여자애고 남자애고 말을 안 들으니까 워낙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조금 저를 좀 돌이켜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고민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우리 매번 만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지 너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홍승현 어머님. 네, 요즘에 이제 임신 초기라서 입덧도 좀 있고 체력이 안 돼서 어디 잘 나가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막
비슷한 공감을 할 수 있는 요 모임에서 또 뭔가를 배우고 사람들도 만나고 비대면이긴 하지만 사람들도 만나고 해서 좋았고 오늘도 내 아기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뿌듯한 마음으로 남은 하루는 잘 누워 있어도 죄책감 없이 잘 먹고 잘 쉬어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잘 쉬시고 또 나중에 좀 아기가 안정이 잘 되면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네.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예, 그다음에 우리 뭐 아이폰 님이나 정지선 님이나 허은정 님이나 예, 이선빈 님, 그다음에 수진 어머님 혹시 뭐 마지막인데 하실 얘기 있으시거나 안 되시면 뭐 채팅이나 단톡방에 올려주시겠어요? 네. 가능하신 분 있으시면 제가 한 3초 기다려 볼게요. 말 가능하신지. 예. 없으신 것 같네요. 우리 이호 누가 있으신가요? 이호 선생님, 이호 숨쉬는 놀이터 선생님 혹시 뭐 하실까요? 그다음에 이태경 선생님, 우리 숨쉬는 놀이터 활동가 선생님이신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여기도 어려우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일단 모임은 저희들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저희가 2장을 저희가 할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가 12월 한 초에 나오면 이 책을 받으셔서 주변에 있는 엄마들 모아서 이렇게 모임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하는 방법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서로 배우는 것들이 너무 지금 많잖아요. 예, 그런 목적으로 만든 교재니까 그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모임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2장을 뭐 읽어오셔도 좋고 내가 정 바쁘다 싶으면 그냥 오셔도 됩니다. 같이 읽을 거니까. 예, 그렇게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일단 공식적인 모임은 마치기로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으셔서 저하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누다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 장 찍어달라고 저기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잠깐만 카메라를 좀 켜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가능하실까요? 예. 자,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찍겠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잠깐만요. 이분은 예, 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예, 조연희 어머님 남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 나가기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찾아가지고 제가 죄송해요. 보내드릴게요. 제가 아, 보내드릴게요. 예, 혹시 남아 계신 분은 질문 있으실까요? 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번호 단톡방에 남길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